64년생 남자 사주예요.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 자, 월령 하듯이 월이 무슨 월인가에 대해서 봄이면 나무를 키우는 생명을 키우는 거고, 여름이면 일단 시원한 게 있는가를 보는 거고, 가을이면 우리가 추석이 껴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결실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되는가를 보고요. 또 금의 계절이기 때문에 좀 금이 너무 왕하면 뭐예요? 살기가 있으니까 빼주는 역할, 화가 있어 제어해주는 역할. 그럼 우리가 축월일 때는 이미 축하면은 해월은 양수라서 그렇게 초겨울이니까 많이 안적인데, 자축월은 우리가 12월 1월은 많이 춥단 말이에요. 그죠? 자월부터 추워지기 시작한 게 축월은 추위가 아주 셀 때예요. 왜? 꽁꽁 얼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사주가 64년생 갑진의 정축의 인술의 신축이에요. 그럼 지지가 뭐예요? 축진 팥살의 축술형의 축술형의. 그러면 자, 관성이 정관도 2개 이상이면은 평관으로 본다. 평관도 2-3개 이상이면은, 평관은 뭐예요? 나를 치는 글씨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관도 2-3개면 귀살로 보라 그랬어요. 왜냐? 나를 치면 내가 기가 허약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귀신 들릴 수 있는 거고 기가 빠져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지가 전부 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격은 살격이에요. 그죠? 격은 살격이면 우리가 축월에는 뭐가 필요하죠? 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목은 희신이에요. 목생화해죠. 그럼 보세요. 자, 조상 자리에서 간목이 목생화해서 내가 이 정화를 정임합했다. 그죠? 그래서 겨울의 정임합은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정화를 따뜻하게 정임합해서 목으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여기가 정미월이라고 해보세요. 정사나 정미월이면 내가 시원하게 하는 내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오미월에는 내가 수국화해서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건데, 일단은 내가 이렇게 토가 많으니까 내가 따뜻하게라도 살겠다 해서 정임합을 했는데, 또 뭐예요? 재성이면서 얘가 화생토해서 재생관을 할 거를 그나마 내가 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관은 조금은 덜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미 이 사주를 볼 때 갑진백호, 정축백호, 인술백호예요. 3백호야, 3백호. 괴강이 3개면은 차라리 괴강으로 산다 그랬어요. 근데 백호가 3개면 뭐예요? 다 연월일에서 백호가 오면은 다 조상 부모 여기에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정축 백호는 내 몸을 살려서라도 우리 자식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축술형으로 술 속에 있는 정화 투출시킨다. 또 우리 조상 자리에서는 갑진 백호지만 좋은 진토 땅에 뿌리 내려서 어떻게든지 목생활을 해주고 싶어 한다. 근데 나는 축에서 신금, 술에서 신금, 축에서 신금을 투출시켜서 신축을 투출시켰어요.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로 한겨울에 밀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날 치는 거예요. 신금한테는 임수가 좋은 거지 임수한테는 신금이 금생수 아니에요. 그리고 경금은 금생수를 해요. 경금은 금생수를. 왜냐하면 경금은 지지로 신금이니까. 신금은 지지로 유금이니까 나 잘났네 그거밖에 없어요. 신금들이 약간의 그게 있고 까탈스럽고 지잘난 맛 있고 그게 조금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임술이 오히려 신금을 씻어주는 역할인데, 신금은 나한테 한겨울에 금생수를 해준다는 건 물을 뿌려준다. 겨울에 경시는 뭐라 그랬어요? 우박설인데 이거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눈보라예요. 눈보라. 그래서 한겨울에
한겨울에 한밤에 부풍 한설 몰아치는데 그래도 나는 정임합으로 난로를 껴안고 어떻게든지 따뜻하게 따뜻한 물이 되어 버티려는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사주인데 이 사람이 살겨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 그래서 형살 저번 시간에 형살을 했기 때문에 축진파되지만 축이 축술형인데 살이 또 형살을 이룬다는 건 나한테 살은 뭐예요? 평간이로 날 치는 글씨가 이 살이 정평관이 혼잡돼 있지만 4개니까 살로 보고 살이 날 치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무인 운시가 무인이에요. 운시가 무인이면은 이 사람 입은 무토가 운시 무토 입이 무겁다. 임목은 모든 일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임수가 수생목을 했기 때문에 식신으로 내가 남한테 베푸는 거다. 내가 갈 길에 신경 쓸 일이 한 번쯤은 있다. 식신은 누구한테든지 자식으로의 여자든 남자든 자식으로의 애로사항이 한 번 있다. 그러면 인이 오면은 내 배우자 자리가 어떻게 돼 있나를 보라 그랬죠. 인이 오면 배우자 자리하고 인옷을 삼합을 이루려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삼합이지만 오화가 빠졌기 때문에 목국토로 치는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자 어릴 때는 그럼 뭐예요? 인옷을 내가 임목, 간목이 뿌리 내려 목생화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거면 우리가 19세 이전은 뭐죠? 부모님 밑에서 슬하에서 크는 거니까 부모님의 덕을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계속 인옷을 합해서 목에 뿌리 내려서 목생화, 먹생화 해주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도 살만한 집안이어서 장사를 하니까 살만한 집에서 밀어줬는데 19세 대운 말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여자친구가 있었나 봐. 대학 다닐 때 그렇죠. 대학 다닐 때 다 여자친구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여자친구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자 봅시다. 임수한테 기토가 뭐예요? 기토가 임수한테 토국수로 관이에요. 남자는 관이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 글씨가 들어오면서 묘술 화를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는 화가 재성이니까 여자예요. 그 기묘라는 여자가 그죠? 기묘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기묘해서 기묘한 짓을 말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기묘라는 여자가 이미 애를 뵙고 내 배우자 자리로 묘술합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기토가 오면서 뭐예요? 기토 타김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자식이다.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자식이다. 그래서 이때 아들이 생겨서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어요. 왜냐면 애를 가졌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젊은 사람들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애 가지면 결혼했고 여자들은 남자하고 잠자면 결혼했고 좋던 나쁜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아직 갑진이면은 57세니까 그래도 옛날이죠. 지금 40대하고 또 50대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경진 29세 경진대원 보세요. 경진, 자, 추월에 경진이 온다는 거는 경금도 금생수 해주면 뭐라 그랬어요? 간목을 갑경충해서 목생화 못하게 만든다. 근데 또 갑경충을 해서 마른 장작으로 겨울에 사목이니까 마른 장작으로 목되게 해준다. 이 진 때는 뭐예요? 이 간목이 있는 자리가 진진자연 걸린다. 그러면 문제 한번 생긴다. 또 진이 와서 진술충으로 축진파로 29세 경진대운 참 안 좋아요. 왜? 관성이 많아서 살격이 됐는데 또 평관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 평관이 돼. 차라리 술토가 들어오면 뭐예요? 술토는 뭐예요? 화로예요. 화로에서 축술형 시켜서 정화라도 투출시키면 또 내가 정임합에서 따뜻하고 돈이라도 버는데 진이 와서 뭐예요? 진술충을 해버리니까. 진술충을 해버리니까 진 중에 뭐가 들었죠? 진 중에 개수가 술 중에 정화를 정계충으로 꺼버려요.
그래서 일찍 애가 져서 결혼했던 부인이 개수가 임수의 겁재잖아요. 그죠? 남자가 생겨가지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 이 29세 경진대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개수가 나와서 정계충을 해버리니까 이 정관에 있는 정화도 정계충 당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정계충 하면서도 개수가 나오면 얘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수가 임수의 겁재란 말이야.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29세 끝자락에 이혼을 하고 39세 신사 신금은 축, 술, 축에서 다 투출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신자진에는 미가 화기지만, 그죠? 내 인호술, 요즘에는 우리가 일지로도 12신사를 봐요. 우리가 공부했을 때는 연지로만 12신사를 봐서 띠로만 봤는데 일간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일지로도 12신사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지로 12신사를 보면은 내가 화계고 이 사람이 갑진의 진토도 띠로도 또 화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진술충리를 화계라고 보고 화계가 중중하면 승도팔자다고 했죠. 화계가 중도 많으면 스님이 돼야 되는 거고 차라리 이 사람이 스님이 됐으면 정화 기도. 정화는 촛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촛불 켜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촛불 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이 오면서 자 축술 형 속에서 신금이 투출한다. 인호술의 술 화계지에서 투출한다. 인호술의 축 천살에서 축술해서 사가 들어오면서 나오고 사술 원진 기문이 걸려요. 사술 원진 기문이 걸리니까 살 속에서 신금 투출하면서 사술 원진이 이 사화가 오면 나를 따뜻하게 정화에 뿌리를 내려서 도와줄까 했더니 진사로 얽혀버리니까 사화의 노릇을 못한다. 사가 축을 보면 사일주가 금으로 가버려서 못한다. 사술 원진져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이 39세 대운에 심장수술도 하고 투석도 하면서 계속 어디가 아픈지 모르게 몸은 아프고 또 신병까지 왔어요. 원진도 그렇다지만 기문, 사술은 원진 기문이 다 걸리죠. 그래서 기문의 작용을 하니까 계속 신병이 온 거예요. 그게 또 뭐예요? 화계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차라리 그때 그쪽 길로 가든가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래도 좀 기도라는 게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면 성당 다니는 사람 자기가 안 좋을 때는 그래도 기도를 하면 마음의 평화라도 있으면 아픈 것도 조금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쁘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수술하고 투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몸은 아프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49세 지금 57세니까 이모가 왔잖아요. 이모가 오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오화가 오면 정화가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내 일지하고는 오술합화를 하는데 축어 원진 귀문이 걸려버리니까 항상 꿈에서도 시달린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고 원래 축어라는 게 인축오 탕화살이어서 자살할 수도 있는 거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음독자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사주를 보러 오셨는데 이모대운에 그런 현상이 자꾸 나는데 그런 건 또 싫어하니까 남자들은 싫어하죠. 그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믿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는데 지금 경자년에 57세인데 작년 기해년이요. 기해년은 인수는 뭐예요? 기해년에는 기토탁임이 돼요. 근데 우리가 기토탁임도 여름에는 기토탁임이 돼요. 기토가 진흙인데 아니 진흙이라기보다 습토잖아요. 축축한 땅이 들어오면서
깨끗한 물을, 임수는 깨끗한 물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흙탕물을 만든다 해서 기토타김인데, 지지에 뭘 달고 왔어요? 해수를 달고 왔어요. 또 역시 내 띠하고 진의 원진 걸리면서 해수가 따라오면 습토야 해수가 와 하니까 술에 천라지망으로 얽혀 임수가 기토탁인데, 작년에 눈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하고도 또 안 좋아서 또 하고, 하고도 또 안 좋아서 또 하고 해서 3번이나 해서 결국엔 못 낫고 한쪽 눈은 실명이 됐어요. 이제 한쪽 눈만 약간 보이는 거지. 그러면 한쪽 눈만 보이니까 운전도 한쪽으로 하니까 자꾸 한쪽으로 치우친다네요. 그래서 운전도 못하게 되고 자꾸 신나는데, 이 추고 자, 쌍귀문은 그 기문 현상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엔 또 귀문에 대한 현상도 해줄 건데요. 추고 쌍귀문이 걸린다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는 관성이 살이 돼가지고 살이 형살에 걸리니까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 그래서 올해도 또 와서 물어보는데, 올해 경자잖아요. 작년 기해에도 이렇게 안 좋았는데 올해 경자년. 자, 겨울에는 경금은 북풍 한술 몰아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금생수에서 찬 저거가 되는 거, 자수를 들고 오니까 차가운 물이에요. 금생수에서 자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축압토로 또 꽁꽁 얼어 자진압수로 물이 돼. 안 되잖아요. 그죠? 올해 4월에 물이 많아진다. 올해 4월이 경진월이에요. 경자년 경진월에 생각지도 못하게 귀에서 자꾸 진물이 흘러서 또 병원에 가서 또 귀 수술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까 말했듯이 정관이 2-3개면 편관에 노력이시고, 편관이 많으면 살이 돼서 귀살이 돼서 나를 친다 그랬는데, 술지는 편관이고 축은 정관이지만 꽁꽁 얼어붙은 땅이 축술형지면 정화 나와서 녹았다가 얼었다. 다 지지가 나를 치는데, 그것도 한겨울에 꽁꽁 얼어서. 오로지 기도하는 정임합은 뭐냐면요, 부모님 조상 자리에서 목생화로 정화 미뤄져 여기 집안에 스님이 계셔요. 누나가 스님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계속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일단은 축술형으로 뭔가는 조금이라도 조정이 되는 거고. 그죠? 그거라도 없으면 어떡해요? 원래는 내가 정임합을 했으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상 자리에서 간목으로 정화를 밀어주고, 정화하고 합을 했으니까 내 부모 형제를 안고 산다, 따뜻하게 해준다. 그래서 누나가 스님이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준다. 기도를 또 정축 고집 있으시잖아요. 엄청 정인이 옆에 있어서 기도라면 아주 세밀하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도 정인을 가지고 있고 식신이 지지에 있으니까 정인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확실히 돼서 내 생각이 항상 남을 베풀어주는 생각, 내가 이 축월에 정화로 따뜻하게 모든 사람을 해주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등불이 되는 스님 아니면 목사님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 신부님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자기 집안에 기도를 해주는 거. 그럼 한번 이렇게 많이 아프고 신장수술에 투석해, 맨날 투석하러 몇 달에 한 번씩 병원 가, 눈 한쪽 안 보여, 귀에 지금 자꾸 진물이 나서 또 귀 수술해. 그러면 올 한 해가 경자년이니까, 자, 우리가 1년을 볼 때 경을 상반기, 자를 하반기로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가 안 좋다는 거고, 그러면 개미대운, 57세니까 개미대운을 한번 봐요. 우리 동생이 얼마나 살겠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자, 59세 전후에서 뭐예요? 전기충에 충미충이에요. 그럼 또 축술형이 일어나요. 사례 문제, 내가 오로지 좋아서 껴안고 있는 정화를 꺼버리면 용신이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용신이 안 좋을 때, 식신이 안 좋을 때 수명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57세니까 59세. 59세면 내년 내후년이에요. 내년에 신축년, 이민년도 문제 있죠. 이민년은 자 간목에 뿔이 돼서 오고 인목이 따뜻한 글씨니까 괜찮지만 천간으로 내가 끌어안고 있는 용신 정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임합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식신에 문제 있을 때 수명신이고 인성에 문제 있어도 수명신이에요. 그러면 이민년은 그래도 뺏어간다고 하지만 한번 보세요. 개미년, 이민개미. 개미년은 뭐예요 또? 개미, 개수가 와서 정계충을 한다. 또 축술미형이 일어난다. 또 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관성이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묘년 참. 개묘년에는 개수가 와서 정계충한다. 대운에서 개미가 와서 관성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미 개수가 와서 개묘년에 정계충을 해. 이민년에 정임합으로 없애. 대운은 개미대운으로 와.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식구들도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하니까 개미대운이 안 좋아서 형살로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 했습니다.